안녕하세요. 사이다 면접의 저자 이지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차 시험을 치르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불안함 등이 남아있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과 발표까지 또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렇게 남은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이다 면접에서도 결과 발표까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영상을 업로드 해볼게요. 2023학년도 임용 면접 대비 첫 영상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기자회견 분석입니다. 올해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의 기자회견 속에서 경기교육의 지향점을 살펴볼 건데요. 이 속에서 총 16가지 면접 예상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사이다 면접에서도 이 지향점에 맞게 내용을 대폭 개정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16가지 키워드와 사이다 테마를 연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취임 기자회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자율, 균형,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갑니다. 가장 상위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율, 균형, 미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경기교육의 3대 원칙으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율은 임태희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교육 철학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살펴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 166만여 학생과 존경하는 도내 17만 4천여 교직원 여러분, 언제나 경기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경기도민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지난 1일 경기도 모든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감으로서 그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중심으로 경기교육을 진단하며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는 것, 새롭게 바꾼다. 지금 조직 개편 등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2021-2023 기본계획은 몇 년 전에 이미 나온 상태이지만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12월쯤에 발표되는 기본계획을 숙지해서 임태희 교육감의 시선으로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다에서도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제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져서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미래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기초 역량, 그리고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즉 자기주도 능력 세 가지 요소를 뽑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왜 미래교육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과 용어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다 면접에 많은 힌트를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 인성교육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통적 가치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을 중시했다면 이걸 탈피해서 역량 중심의 인성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테마 3번에서 이 내용을 잘 다루었으니 인성교육의 변화 모습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세 가지 키워드는 임태희 교육감 인터뷰 내내 반복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니까 어느 주제보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바람과 생각을 학교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바꿔가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 3대 원칙을 정책, 조직,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지켜가겠습니다. 네,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상당히 좋지 않나요?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네, 선생님들의 면접 인트로, 아우트로에 인용 문구로 넣어도 참 좋을 듯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경기도 교육감이 UPI 뉴스 최규현 기자와의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이니만큼 집중해서 살펴주세요. 읽어볼게요. 자율, 교육활동의 원칙이자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1. 학생 스스로 역량을 점검 보완하는 학습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역량을 점검 보완한다라는 것을 통해 자기주도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도 감염병의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은 위기가 닥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갖추었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도 사회변화에 맞춰 급격히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위기에 대한 기회로 스마트한 교육 환경, 스마트 기기, 개별화 교육을 뽑고 있네요. 아주 중요한 대안이죠. 이 키워드를 잊지 말고 여러분이 면접 답변 곳곳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현장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를 신청받아 태블릿 PC, 크롬북 등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온 현 세대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활용 수업 방안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중에 장점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기기를 활용해서 문제풀이 등을 한다면 누적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그걸 가지고 개별 피드백이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적어놨으니까 사이다 면접 테마 42번 배움 중심 수업을 잘 살펴봐 주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사용해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 점검한 이력을 활용하면 학습 성취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을 시범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많네요. 자, 학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것,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그리고 AI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나의 답변에 꼭 언급을 하셔야 경기교육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교사라는 것을 적극 어필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니 중고생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성적과 학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과거의 지식과 역량을 많은 부분 대신하지만 기초학습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단순 기교가 아니라 탄탄한 기초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기초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기초학습 보장을 위한 교사의 방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이다 테마 8번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히 교육감이 강조하는 것은 기초학습 보장을 위해 AI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개별화된 학습 평가 체제 도입, 여기에 밑줄 쫙 쳐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오늘날 인공지능이 과거의 지식과 역량 많은 부분을 대신하지만 기초학습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 면접에 도입 문구, 서론 부분에 넣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로 살짝 각색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미래학교 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교육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와 수준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학교가 교육 공동체와 함께 논의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서로 다른 분야와 수준에 따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해 IB, AI, DQ 등을 중심으로 미래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중요한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AI는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IB와 DQ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IB 교육과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별표로 쳐볼게요. 사이다 면접 테마 9번을 통해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IB 교육과정을 이번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또한 DQ는 디지털 지능을 의미하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은 DQ 교육도 매우 강조하고 있으니 테마 4번을 통해 DQ 교육이 무엇인지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볼게요. 모든 학교가 기초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지 않도록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하이테크고, 융복합 특성화고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영역은 지역사회 시설과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는 공유학교를 운영해 학교 교육과정을 확장하겠습니다. 네, 기초 역량 또 강조하고 있고 공유학교 정도에만 이번에 밑줄을 쳐볼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 자율 속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요한데요. 자율 속 책임이란 단어에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이 부분 역시 임태희 교육감이 상당히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교육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또 교육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나 세상은 개인과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학교는 이를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존과 포용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최근에는 조례 시행 취지와 목적을 공감하기보다는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로만 인식되곤 합니다. 네, 마지막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학교 활동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권의 저하로 연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함께 존중하고 학생들이 자율 속에서도 책임을 배운 학교 문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균형.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 이제 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학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일단 세계 시민의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UN 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7월 2일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할 것을 195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계 유례 없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교육의 성과입니다. 교육은 그동안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왔고 산업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은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세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며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고도로 발달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식 축적을 대신하면 대체할 수 없는 인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고도로 발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빅데이터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미래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만의 교육 방안을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공감하고 존중하며 역량과 덕을 갖춘 사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인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세계와 역량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와 논쟁에서 균형적 시각과 다른 판단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세계와 글로벌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감은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 세계화 두 축의 융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기본 인성 교육을 강화해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성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 가치,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이 아닌 실천적 인성교육 방안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다를 통해서 그 방안을 여러분들이 함께 구안해 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교육 현황의 축소판입니다. 31개 시기군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교육 여건과 수요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은 지역 상황과 교육 수요를 세심히 살펴 다문화 가정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문화 가정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밑줄을 쳐볼게요. 일단 구체적 방안을 계속 읽어볼게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서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언어 특화 교육 과정으로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경기 글로벌 스쿨을 설립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2025년 안성을 시작으로 시흥, 광명, 남양주, 고양, 포천 등으로 학교 설립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내시를 하고 학교 복지 사업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별 교육 현안인 과밀 가대학교와 학교 설립 문제는 중앙부처, 도청, 기초단체와 논의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그리고 대안교육의 방안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밀학교 논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냥 학생의 교육활동과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3.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업이 교사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학생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상호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즐거운 배움과 활발한 교육활동을 실현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네, 요 마지막 세 문장을 각색해서 우리 발언 속에 녹여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몇 년간 학생 인권이 매우 중요해졌죠. 임대인 교육감은 조금 다른 강조점으로 학생 인권?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의 인권 때문에 다른 학생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없는지, 또한 그 학생과 함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건 없는지 고민하고 잡아주는 것을 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경기교육은 교육환경에 맞는 교원 전문성을 갖춰 한층 높은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 연구 연재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위과정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제도 마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교사인 우리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교사 연구연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비추는 것도 경기교육의 지향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미래, 경기교육이 만들고 열어가는 새로운 길. 1. 체험, 전공, 기업, 연계,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 직업 교육은 학생이 내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다해 나가는 길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교과 학습이 실제 생활이나 삶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네, 이 두 문장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관과도 같아요. 암과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 읽어볼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장 바라는 것이 진로 진학이라는 것은 경기교육의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진로 진학을 위한 교사의 노력 방안을 고민해두면 좋겠죠. 경기교육은 앞으로 직업계교학과를 국가산업과 연계해 체험실습, 전공학과 대학, 기업으로 이어지는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몽실학교와 기업가 정신교육을 창업 동아리로 흡수하고 자유학기,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또 멘토를 연계하고 연구개발과 실행실습 등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지원해 교육 현장과 산업 수요 사이의 차이를 줄여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몽실학교는 꿈의 학교와 통합해서 경기 이룸학교로 10월에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이룸학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렇듯 경기 교육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기본 계획을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그것을 또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사이다에서도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이 자유학년제를 임태희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죠. 네, 자유학기제로 진행이 될지 학년제로 유지가 될지도 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 교육공동체의 DQ 역량을 높여 미래로 더 앞서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기반의 산업과 학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교육이 담당할 몫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경기도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마련해 교육에서 공격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방법과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민교육 중요하죠. 앞에서 살펴본 DQ 교육과도 연계되는데요. 디지털 시민교육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요, 시민교육을 중시하되 기존 교육감이 강조했던 민주시민 역량 이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교육 그리고 앞에서 봤던 시민적 인성교육을 더 강조하고 이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기초학교 운영도 예고했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민주시민 교육보다는 디지털 시민교육과 시민적 인성교육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현장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현장 수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굳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수업에서도 태블릿 등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온오프 연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이다 면접에서도 배움 중심 수업 파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이란 주제를 개정판에 추가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학생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때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라 정부와 교육 정책이 과감히 교육 방법과 체제를 지원하며 교육 분야도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아세안 국가정부와 국내외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컬 DQ 교육박람회를 개최해 DQ를 선도하겠습니다. 학생이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을 위해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학부모가 이런 교육 방법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미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 연구개발에 더해 현장 실행을 도울 것이며 새로운 교육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고 교육공동체의 연수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 건데요.
DQ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활용 능력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에듀테크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방안을 꼭 짜주시되 이제 스마트 과의존 문제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의존되지 않도록 이제 윤리교육을 먼저 시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요. 돌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는 좀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3. 건강하고 안정적인 돌봄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유치원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하며 방과 후 교육활동, 급식과 간식, 초등 연계 적응 과정과 돌봄 시간 확대, 돌봄 프로그램 강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경기교육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함께 돌봄 책임 부서를 논의하고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냥 인사인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12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은 참고 자료예요. 비전과 3대 원칙, 인재상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요 비전, 원칙, 인재상은 우리 대안의 서론, 그리고 뭐 결론, 이런 부분 곳곳에 넣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결론에 넣는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말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경기교육의 3대 원칙 중 미래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14장부터는 구체적 추진 과제를 담았고요. 이를 토대로 사이다 면접은 이번에 면접 예상 주제 목차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본 계획이 새롭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중요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이 새로워진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기자회견 속 키워드와 사이다 관련 테마를 연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